가지 낙엽구이군이라고 하는 논리를 봤을 적에 그러면 나무가 7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떨어지는 게 뭐냐? 그 줄기하고 가지, 뿌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잎새는 반드시 떨어지지. 물론 이 상록수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소나무도 소리를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잎새는 떨어지고 꽃은 산화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포토제스 산자하고 중화민국 화자 화자 쓰잖아요. 그래서 아무개가 조국을 위해서 전선을 싸우다가 산화했다. 그때 꽃 화자 쓰지 않고 중화민국이라고 화자 써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꽃 화자가 생기기 전에 꽃이라는 건 중화민국이라는 그 화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에는 지금도 처처의 연하게 가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바로 꽃 화자 쓰지 않고 그 빛날 화자 씁니다. 그래서 이 꽃 화자가 생긴 이후에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꽃하고 이렇게 승화한다 이럴 적에 구비됐습니다 합니다만 그래서 떨어지는 건 잎새가 떨어지고 꽃은 산화해요. 그냥 그 아름다운 모습 다 제쳐놓고 그냥 바람 타고서 어딘가 그냥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산화, 문자 그대로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생기는 것이 열매인데 열매도 일정한 시간이 있더라도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7가지 칠덕 중에서 바로 잎새가 떨어지죠, 꽃이 떨어지죠, 열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잎새라는 것은 뿌리를 보존하죠. 꽃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화려했던 시기의 일기를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여가지고선 새로운 그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는 떨어져서 종족 꼬리를 느끼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습만 보고 나무를 안 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무에는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진목, 보들짓자, 나무목자, 진목 있고 하나는 꼬부러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본에 가면 특히 스기나무, 산나무라고 합니다만 그건 꼿꼿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오동나무도 꼿꼿합니다만 들판에다 오동나무 한 그루만 심으려면 매디가 많아가지고 그건 거문으로 못습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는 어떻게 기르느냐 하면 오동나무를 심으면 첫해 그냥 한 5m 쭉 올라와요. 그러면 나무를 기를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아까워가지고 자꾸 뜯어줍니다. 그건 못 씁니다. 그게 잘라줘요. 그럼 보여주면 7m 올라와요. 또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는 10m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12자 이상 돼야 마디가 없었어야 그것이 이제 검지고도 쓰고 요새 말로 악기를 쓸 수 있는 매디가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게 매디를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그런 뜻입니다만 그래서 오동나무를 제대로 기르려면 최소한도 2분을 잘라주라고 하는 여기에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고든나무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기본일직에 고든나무로 기둥을 세워야 튼튼하고 석가를 해야 튼튼합니다. 그런데 곧지않은 나무를 쓸 수 있는데 고든나무는 바로 씁니다만은 구부린 나무를 목줄로 튕겨 써요. 그래서 그 승목이랍니다. 이거 줄 씁니다. 나무 목자. 목줄을 튕겨가지고 곧게 잡아가지고 써요. 그런데 지탱력이 달라요. 목줄 튕기지 않고 고든 나무를 이렇게 석가를 설치하고 구부러진 나무를 바로 잡아서 목줄 튕겨가지고 하는 것하고 지탱력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는 절별이 젖자, 별이 젖고 이 꼿꼿한 나무는 결대를 뿌려졌기 때문에 휘어지면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구부러진 나무를 이렇게 그 목줄을 튕겨가지고 바로 잡은 것은 결이 없어요. 절개는 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그러한 직무성의 인간인가 아니면 공목에서 이렇게 목줄을 튕겨서 든 인간이냐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중도 사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뿌리가 있었던 것인지 근간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고든 나무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믿을만 하죠. 그러나 곧지 않은 나무가 목줄을 튕겨서 이렇게 석가래가 돼가지고 거기서 중도다 좌도다 우도다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지 뿌려질지 모른다고 하는 위험성을 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이러한 기원권리를 가지고서 많은 교훈을 남기는 이유도 다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페이지에 보시면 물은 문제도 네 가지 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이 중도다 우도다 좌도다 하는 얘기는 물을 가지고 할 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의 국가 지도입니다 하는 것은 나무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물과 나무를 그냥 집어먹으려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국가 존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사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있죠. 우리 삶을 못 고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지정책이다 또는 사회정책이다 환과 고독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펴가시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에는 수유사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은 높은 데서부터 안으로 흘러간다고 하죠. 물은 흘러가다가 부딪히면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돌아가고 그리고 물은 위에 채워지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강물이 한 담에 한 물에 가지고서 바다에까지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가들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군주나 정치인은 나무를 좋아한다고 하는 얘기는 산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산을 좋아하느냐면 저렇게 북악산이다 돌산이다 이런 걸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격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쓰면 방위를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불격박 슬리자 아니불자 바꾸력자 방위력자 이불격박 그래서 인자 지도자는 산을 좋아하는 분이고 물은 수요사 상황에 따라서 네 가지 덕을 가지고 목적을 이룩한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와 불변이 조화를 이루었을 적에 바로 그 바람직한 삶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뜻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와서 이렇게 중국어가 나오니까 그냥 사설에 신문사설에 참 그냥 읽기 민망스러울 정도의 용어로 많이 나오지는 않다. 인터넷에 뜬 거 보면 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참다 못해서 바로 김동길 선생하고 조국자 선생 두 사람을 연사해서 지방순회 강연을 시작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공격 대상이 전부 이러한 그 중도론과 관련된 얘기가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국민들은 어디에다가 희망을 둘 것인지 열매를 딸 수 있는 그 유실수에 희망을 둘 수 있는지 대단히 그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속에 그런 걸 안 해도 될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해야 될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인에게 장인은 뭐냐면 눈, 그 맹인의 장이라고 하는 장님 그 지팡이 맞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디로 갔는지 참 우리에게 엄청난 불안한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